메리 추석, 즐거운 추석날입니다. 여러분, 추석 잘 새셨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더 오붓하고 행복하게 말이죠. 오늘 추석 특집, 저도 추석 특집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좀 추석 특집이다 하다 보니까 명절 음식이다 뭐다 하다 보니까 그 명절 후유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명절 당일날 먹다 남은 음식들 다시 한번 재차 울거 먹고 또 우려 먹다 보니까 게을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윤아의 특집 방송, 그래서 좀 늦게나마 이렇게 유튜브 영상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아버지께 식사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매번 어머님하고 특집 방송 이러면서 늘상 매일같이 하루가 특별한 날인 것 마냥 어머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하루를 마감하곤 했었는데요. 오늘은 아버지 돌아가신지 어느덧 1년쯤 되는 날이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안 계신 추석 첫 번째 날이기도 합니다. 엄마와 며칠 전부터 이야기를 한 게 있었어요. 어머니도 당연히 제사상을 차리시겠지만 이 아들도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맛 좋게 드시고 즐겨 드셨었던 음식, 그래도 아들이라고 어머니 잠시 산악회 한 달에 한 번씩 가실 때마다 아버지와 항상 술 한 잔을 기울였고 또 아버지와 항상 맛 좋은 식사를 자리를 했었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합의점을 봤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날부터 추석 당일날 그리고 추석 그 다음날까지 윤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여러분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와 함께 윤호의 추석 특집 아버지께 식사 대접한 일상 이야기들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뿅. 아버지를 위해서 저만의 제사 음식 준비물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동네 마트에 가가지고요.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제가 어렸을 적에 아버지한테서 그 진로 소주를 이게 사오는 이제 심부름 많이 했었던 어린 나이였거든요. 그래서 요즘 또 진로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진로 이지백 그거 한 병과 그리고 멸치 장국을 좀 사왔습니다. 이게 육수 만드는 데는 일품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잔치국수를 해줄 겸 해서 국수 소스장하고 그리고 번데기. 여러분 어떻게 보면 또 좀 너무 술안주 같죠? 예, 맞습니다. 아버지가 하고 항상 저랑 단둘이 남아있을 때 그 술 한잔 항상 기울이곤 했었거든요. 네, 밥도 가끔 먹고요. 근데 엄마 없을 때 항상 했던 거니까 좀 죄송하죠. 심지어 아무튼 이렇게 국수도 아마 소면으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9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이날 제가 왜 표시를 했냐면은 아버지가 그러고 보니까 순대도 되게 잘 드셨어요. 그래서 이날 그러니까 저거 준비했을 때가 이거 준비한 날이 28일이었고요. 그 다음 날이 29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날 어머니 여동생 내서 모시고 오는 동안에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즐겨 드셨던 그도 순대하고 간을 되게 잘 드셨습니다. 다른 내장 쪽은 못 먹고요. 그래서 이날 제가 스마트폰 안에다가 캘린더에다가 체크를 해놨어요. 아빠 순대 사드리기. 그래서 이날 저희 동네 화요일마다 마치 미국 영화 보면 아이스크림 차량을 끌고 오는 아저씨 마냥 그 순대 차량을 끌고 오시는 아저씨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한테서 순대를 사가지고 와야겠다 했습니다. 근데 제발 추석 전날이라 그런지 오실지 아닐지 솔직히 몰랐어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날 순대를 사기 위한 모기가 있네요. 순대 아저씨가 꼭 오시길 간절히 빌면서 또 격소고대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만약에 아저씨가 안 오시면은 동네 마트에서 요새 순대 또 팔더라고요. 집에 찜기는 있으니까 쪄서 해드리면 되는데 이 집 아저씨가 순대가 잡내도 없고 되게 부들부들하고 참 맛있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뭘 했냐, 29일 이날 9월 29일 화요일이었습니다.
이 초췌한 모습 여러분 보시죠? 예, 맞습니다. 한동안 머리를 거의 못 잘랐어요. 제가 제1차 실업급여를 받았을 때 24만 얼마를 가지고 처음으로 머리를 자르고 난 이후에 거의 한 3개월 만에 머리가 이렇게 부산스럽게 부시시했죠. 그래서 아버지 그래도 없는 첫 번째 추석날인데, 그리고 돌아가신 지 어느덧 벌써 1년 되는 날인데, 그래도 아들이 되게 후줄근해하고 초췌한 모습으로 아들이 아버지 앞에 나서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날 이른 아침부터 미용실에 갔습니다. 그래서 미용실에 가서 짠, 여러분 별로 티 안 나는 거 같죠? 아니요, 이거 진짜 머리 자른 거예요. 투블럭 컷으로 해서 잘랐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는 미용실 가서 꼭 머리를 자르면요, 제일 먼저 이렇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목덜미 여러분 보십니까? 그 미용실에 가면 목덜미 이 잔턴들을 그 기계로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요청을 합니다. 저 죄송하지만 면도칼로 이 목덜미 뒤에 부분을 깔끔히 이렇게 다듬어 달라고 해요. 그 기사님이 그 미용사님이 항상 저한테 그래요. 아니 왜 목덜미에 있는 털들을 이렇게 다 면도칼로 잘라내길 바라냐.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동네 이발소 아저씨들이나 가는, 예 맞습니다. 저도 아저씨긴 한데 그 아버지께서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 2학년 때까지, 그러니까 사춘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하고 항상 동네 목욕탕을 자주 다녔었어요.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항상 면도칼로 항상 요 목덜미 뒤를, 예? 항상 면도칼로 털을 다 밀어주셨거든요. 깔끔하게 말이죠. 그러니까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요, 이날 제가 또 면도도 했거든요. 제가 면도를 거의 언제지? 면도를 거의 한 9개월 만에 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수염이 날 때마다 그 쪽가위 같은 가위로 계속 수염을 잘라내기만 했거든요. 면도 잘하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뭐 면접을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선을 보러 가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뭐 특별하지 않은 이상 남자들은 확실히 수염을 기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께서는 제가 수염 기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이날 제가 또 저도 면도를 했지만은, 근데 아저씨께서 목덜미를 제가 사진을 찍어보고 제가 손으로 이렇게 쓸어봤더니 잔털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께서 미용사님께서 그 목덜미 뒤에 그 털들을 다듬어는 주셨어요. 근데 많이 티가 안 났어요. 솔직히 제가 목을 쓱 쓸어내리니까 아직 잔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날 집에 와가지고 면도를 진짜 한 9개월 만에 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덜미를 손을 가져다가요, 보이진 않지만 목덜미를 이게 털들을 다 잘라냈어요.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아버지하고 항상 같이 손붙잡고 매주 일요일마다 이른 아침 목욕탕에 가면은 그 목덜미에 그 잔털들을 아버지께서 항상 면도칼로 항상 다듬어 주시면서 잘라 주셨거든요. 예쁘게 말이죠. 그리고 어느덧 중학교 3학년 때쯤 다 올라갈 때쯤에 콕잔등에서 선뜻 코털이 이제 콧수염이 이제 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때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그 면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뜨거운 물을 받아서 비누로 거품을 내서 털이 밑으로 내리는 그 방향으로 면도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어느 날부턴가 제가 군대 가 있을 때도 그랬고, 고등학교 때도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저는 이틀에 한 번씩 면도를 했거든요. 근데 면도를 하면은 항상 목덜미 뒤를 항상 손가락을 여기다가 가져다 대고 면도를 했어요. 목덜미도요 말이죠. 그냥 아버지께서 항상 목덜미 뒷부분에 면도를 해주셨던 게 생각이 나서, 그래서 가끔 이제 미용실에 가면은 그 미용사님께 꼭 부탁을 하거든요. 개인 사정이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고요. 그냥 목 뒤에 잔털이 좀 깔끔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등등등등 또 하다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날 또 집에 와서 목덜미 뒤에 잔털들도 깔끔히 깎았던 날이었습니다. 살 많이 쪘죠 여러분? 참, 드디어 9월 29일 그날 저녁 새벽녘에 새벽녘이란다.
아니 말 실수했다. 저녁 때쯤에 어머니를 모시고 동생네에서 이제 올 때쯤에 길 반대편에 그 역 주변에서 그 순대 아저씨가 왔을까 하고 제가 고개를 목의 기린처럼 목을 빠지도록 널찍이 봤어요. 근데 오셨더라고요. 와. 그래서 일단 어머님을 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가 이 집 순대는 진짜 인정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의 모든 순대 6,000원어치 샀고요. 그리고 아버지 거는 이렇게 잔줌 부린 거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찹쌀 순대 그리고 간 조금 섞어서 4,000원어치 샀습니다. 역시 아저씨가 와주셔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거 냉장고에다가요 비닐에 곱게 싸서 보관해 놨습니다. 나중에 찜기에 돌려서 아버지 제사상에 올려드리려고 말이죠. 아무튼 집에 와서 어머님한테 제가 사랑하는 마음만큼 이렇게 순대를 대접해 드렸답니다. 어머니가 원래 순대 잘 안 드시거든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은근히 또 순대랑 간을 또 이렇게 잘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10월 30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추석 전날 빨간날 이날 어머님하고 긴장을 좀 했습니다. 왜냐 전통 재래시장으로 가서 전과 나물들을 사갖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하필 저희 동네에 유일한 전통 재래시장 하면은 저희 집 언덕바지를 넘어가면 장이동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장이동 사랑제일교가 이 장이시장 부근에 있거든요. 근교에. 저는 본 적은 없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또 되게 좋았는데 최근에 그 뉴타운이 생긴다 해서 시장 안쪽 반토막이 났거든요. 뒷부분이. 아무튼 어머님하고 함께 인증샷을 좀 찍어봤습니다. 어머님한테 서있으라고 그 사진 찍었는데 여기 저희 어머니가 여기 서 계십니다. 많이 외서하고 너무 작으시죠? 근데 어머니가 저를 안 보고 딴 데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이날 갔는데 와 이날 몇 시에 갔냐면은 거의 13시? 오후 1시에서 2시쯤에 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엄청 빼곡히 많더라고요. 솔직히 어머니하고 좀 긴장을 좀 했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성북 사랑신문 성북신문 또 말 잘못했다. 성북구 자치적인 이제 신문에서 이승로라고 하는 성북구청장님이 여기 장이시장 안전하고 괜찮다 오라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던 걸까요? 이날 저 가방 메고 그 엄마의 시장 바구니 2개 들고 간 날이었는데 또 얼마나 살지 모르니까요. 그 엄마랑 여동생은 꼭 가시면은 꼭 이상하게 꼭 살 것만 딱딱 샀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또 이것저것 또 저거 좋으니까 미리 사두자 이거 사두자 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사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짐꾼으로 변신했습니다. 요즘 그거 뭐죠? 그 홈플러스 가면은 그게 끌고 다니는 페리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펼쳐지는 사각형 그거 나중에 하나 사놔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있으면 끌고 다니시는 오히려 저와 못지않은 젊은 남자분들도 있었고 아저씨분들도 그거 많이 끌고 다니더라고요. 저도 그거 꼭 하나 배치해 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이날 가방 메고 어머니의 짐 따레기를 들고 집에 왔는데 이날 아침에 어머니가 전날 제가 해드렸던 그 순대를 많이 못 드셨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그걸 다 먹고 오는 바람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원래 시장 구경하고 난 이후에는 그 주전부리 뭐 떡볶이라든지 뭐 국밥이라든지 먹고 오고 싶었는데 이날 의외로 또 더웠어요. 가을인데도 바람도 불고 그랬는데도 말이죠. 좀 서론이 길었죠? 그럼 시장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와 입구 앞입니다. 진짜 입구 앞. 사람 엄청 많았어요. 여러분. 쫙 뒤에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일단 어머님하고 입구 앞에 들어섰는데 와 확실하게 사람들이 마스크 다 썼더라고요. 근데 이날 시장에 갔는데 떡집 앞에 줄이 서 있더라고요. 사람이. 여기가 떡집이 딱 3개가 있었는데 근데 어머니가 여기서 말고 우리 동네에 맛 좋은 떡집이 있으니까 거기서 꼭 떡을 사자 이러면서 일단은 이날 가가지고 일단 집 바로 그 길목 앞에
전을 부치시거든요. 그래서 전을 이렇게 세 종류를 샀습니다. 원래 옆에 녹두전도 있었는데 어머니하고 솔직히 이런 얘기 했거든요. 엄마, 우리 녹두전 원래 잘 안 먹으니까 딱 사색전, 뭐 동그랑땡, 그리고 생선전 이렇게 사갑시다 엄마, 이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전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사색전 진짜 좋아합니다. 이 집은 또 특별히 또 단무지를 또 꽂아서 넣어줘요. 그래서 식감이 느끼하지 않고요, 딱 적당하고 오묘한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날 이거 한 팩, 이거 한 팩, 이거 한 팩에서 한 얼마더라? 꽤 많이 돈 주고 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그때 처음으로 그 육전이라는 걸 해서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전 솔직히 육전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방송에서 맨날 육전 이렇게 말 많이 나오니까 어머니가 이날 집에 와서 기름 냄새 안 풍기고 그냥 갈비랑 소고기 묵고가 딱 두 개만 하면 되는데 이날 육전에다가 호박전에다가 가지전도 같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새벽 내내 전을 부치셨던 거예요. 제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눈치 없게 말이죠. 좀 도와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날 어머니께서 전을 또 이렇게 한 무구대기 제일 첫 바따로 전들을 좀 샀고요. 많이 사셨죠. 그리고 입구 또 중간쯤 올라가서 깐 밤을 샀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어머님한테. 진짜 이렇게 절을 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남자들은 부엌대기처럼 그 부인들이나 부모님 일 잘 못 도와드리잖아요. 전을 부쳐도 또 태워 먹으면 또 안 되는데 또 그거로도 혼꾸녕도 나게 해서 하니까 주로 특히나 명절 때는 남자들은 쓰잘데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나 제가 가끔 이제 밤을 이제 조그만 과도 가지고 이렇게 밤을 까곤 했었는데, 이날은 어머니께서 깐 밤을 사서 너무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날은 LA 갈비도 사오신다 그랬는데 고기가 별로 마땅히 맛있어 보이는 게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희 집은 원래 제사 지낼 때 그 소갈비보다는 돼지갈비를 많이 올리는 편이거든요. 그게 더 식감이 있고 더 좋거든요. 예전에 한번 LA 갈비를 한번 먹어본 적은 있는데 그 입에서 사르르 녹으면서 맛은 있는데 이 포만감이 없어요 여러분. 기름만 망뛰고. 그래서 이날은 어머니가 시장에서 전 3종류, 그리고 깐밤, 그리고 대추, 그리고 나물 3종류, 그러니까 시금치, 뭐 숙주, 뭐 이런 식으로 샀고요. 그리고 집에 언덕바지로 넘어와서 저희 동네 마트에서 고기를 맞췄습니다. 산적, 그리고 돼지갈비, 그 소고기 묵국에 쓸 국거리형 소고기와 함께 말이죠. 그리고 그날 저녁 때쯤에 그 송편을 어머니께서 사러 가셨는데 제가 어머니한테 심진당부했습니다. 어머니, 그 송편 사실 때 콩 들어간 거 말고 그 깨가 들어간 것만 사오세요 어머니, 제발요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송편을 맞춰놓고 한 30분 있다 다시 가면 된다 그래서 어머니가 다시 가실 때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야, 요즘 송편에 밤 들어간 게 있다는데? 근데 그거는 좀 더 비싸네. 우리 그것도 살까 윤호야?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엄마, 그냥 송편은 깨 들어간 게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 알았다 이러면서 나가시더니 송편떡을 사왔습니다. 와, 맛있게 말이죠. 그리고 추석 당일날 짜잔, 여러분 저희 어머니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떡집에서 송편만 사오셨더니 약밥을 사왔더라고요. 여러분 약밥 좋아하십니까? 저는 약밥을 별로 안 좋아해서 이상하게 모르겠어요. 맛이 없어요. 맛이 없다보다는 느낌이 좀 오묘해서 싫더라고요. 역시 어머님의 제사상은 매번 느끼는 거지만 이게 한 사람이 다 했다는 게 여러분 믿겨집니까? 뭐 전이야 그렇다 치지만 어머니께서 육전도 하시고 호박전도 하시고 가지전도 하시고, 왜냐면 아버지가 이북 도민분이셔서 그 가지로 된 요리를 좀 해보셨대요. 그리고 가지 무침, 예, 그리고 돼지갈비, 또 침 삼키지 남기네. 그리고 산적, 그리고 할머니께서도 그렇고 아버지께서도 그렇고 좋아하셨었던 사라다. 저희 집에는 과일 사라다가 올라가요. 이날 사과, 감,
그리고 단호박 고구마를 좀 어머니가 처음으로 넣어봤다는데 이렇게 해봤고요. 이 대추, 와 은근히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코다리, 어머니가 코다리 진짜 맛있게 하거든요. 저희 집 어머니는 코다리를 간장 양념으로 해서 절여 주셔가지고요, 조림을 해주시는데 이게 진짜 밥도둑이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어머니의 제사상을 한 상 차려 드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술잔을 나란히 3개를 올렸습니다. 항상 2개만 올라가 있던 게 이제 아버지의 이제 밥 공개를 또 추가해서 3개의 제사상 이렇게 올라가니까 자리가 너무 비좁고 되게 어색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날 백화수복 한 잔씩 또 제가 올리고요. 급하게 절을 올리고, 그리고 저희는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도 같이 하거든요. 할머니께서 교회 신자서셔 말이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께 절 올리고, 그리고 기도를 드리고, 잽싸게 후다닥 저도 제사상을 차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진짜 이거 한 10분 만에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마늘 다져서 넣은 번데기 넣어서 바글바글 끓여서 번데기 탕을 조그맣게 약소하게 했고요. 그리고 국수를 100원어치 양만큼 면을 뽑아서 국수 제대로 해서 계란 풀어서 잔치국수 하나 했고요. 그리고 순대, 그리고 간 따뜻하게 데펴서 올렸고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즐겨 드셨던 진로 소주 한 잔, 그것도 제가 가장 아끼는 소주잔에다가 아버지에게 소주 한 잔 올리고요. 다시 한번 또 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이번에는 아버지한테 말이죠. 아버지, 이렇게 빌었습니다. 또 한 번 또 했어요. 절을 또 한 번 드렸죠. 뭐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엄마와 함께 이 아들이 공동 제사상 차림을 차려봤었는데요. 이날은 아버지의 제사상을 좀 늦게나마 제가 또 한 번 따로 개인적으로 또 차려가지고 절 또 한 번 더 하고요. 그리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신 첫 번째 주 추석 첫날이었고요. 그리고 올해 10월 20일쯤 되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어느덧 벌써 1년 되는 날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날 문 활짝 열고 대문도 활짝 열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유튜브 방송하는 이쪽 방 문도 활짝 열어놓고 말이죠. 왜냐면 아버지가 이쪽 방에서 요양을 좀 하시다가 이제 가셨는데, 외롭게 쓸쓸히 가셨는데, 그 가시는 그 인종을 제가 잘 끝까지 못 지켜드린 게 너무 죄송해서 말이죠. 이날 또 저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조상님들에게 고마운 마음, 그리고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빌었지만, 저는 아버지한테도 저희 가족, 그리고 엄마와 나, 그리고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그리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빌고 기도하고 또 기도드렸답니다. 근데 여러분, 저 이날 참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뭐였냐면요, 밥을 다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실까 모르겠죠, 저는 원래 제삿날 떡을 진짜 안 먹거든요. 네. 근데 이날 밥 다 먹고, 그리고 제가 말하는 이 잔치국수도 다 먹고, 그리고 이 떡을 한 반 이상을 먹었어요. 무슨 귀신 들린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오늘 떡이 맛있네요, 어머니. 그러면서 떡을 막 와구와구 우적우적 먹었던 기억이 있네요. 여러분, 저 좀 잘했나요? 아버지를 위해서 또 하나의 제사상을 또 엄마와 함께 공동 제사상을 차리는 이 오묘한 기분, 여러분은 아실까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날 바로 제사상에 있는 먹거리들을 바리바리 싸들고요, 바로 쉴 틈도 없이 좀 자고 가려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그래도 점심 이후에 애들이나 애 아빠나 동생이 배고파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날 또 새 옷으로 또 갈아입었어요. 예, 갈아입고 쌍둥이 조카들이 있는 동생네 집에 무려 40여일 만에 집 문을 턱을 넘었습니다. 진짜 바리바리 싸들고 말이죠. 집 앞에 들어가니까 쌍둥이 조카들의 아기자기한 이
운동화들 보니까 너무 귀여워서 사진 한번 찍어 봤고요. 들어갔더니 애들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됐는지 머리에 까치집을 지었더라고요. 근데 이 녀석들이 저를 보더니 되게 반갑게 반겨줄 줄 알았는데 되게 낯설고 되게 어색하게 느껴지게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죠, 40여일 만에 왔으니까 얼마나 애들이 서운하고 삐졌겠습니까. 가끔 할머니 우리 어머님한테 가끔 쌍둥이 조카들이 삼촌에 대해서 막 여쭤봤대요. 삼촌 밉다고. 안 오니까. 제가 원래 항상 어머니를 모시러 가는 한 매일매일 쌍둥이 조카들하고도 놀아주고 같이 막 꽁냥꽁냥 하고 그랬었는데, 이 코로나19 거리두기 하고 난 이후부터 제가 오히려 어머니보다 바깥 활동을 좀 더 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코로나19 감염 기운에 의해서, 또 더군다나 제가 사는 곳이 성북구 장이동 안에 있는 월곡동이라고 하는 작은 중심지에 있다 보니까 솔직히 아이들한테까지 병균이 N차 감염을 해서 옮겨갈까봐 그게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하고 저하고도 합의점을 받고 무려 40여일 동안을 쌍둥이 조카들을 볼 수 없었고, 대문 밖에서 어머니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가 어머님을 모시고 집에 돌아오는 게 전부였던 해였거든요. 근데 녀석들이 이날 동생이 또 홈플러스 혼자 가가지고 애들한테 뭐 홈플러스 뭐 좀 있으면 또 뭐 할로윈 할로윈 뭐 해골 헬륨 가스 들어간 그 풍선 갖고 놀고 있을 때 제가 살짝 찍었습니다. 다행히도 얼굴이 안 비쳤으니까 다행이죠. 그리고 또 한 녀석입니다. 이 녀석도 되게 어색하게 멋쩍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엄청 귀여웠습니다. 가서 애들하고도 놀아주고 이야기도 하고, 엄마는 동생한테 바리바리 싸운 음식들 챙겨다 줬는데, 이날 동생 매제가 이날도 일을 했나봐요. 일이 한 게 아니라 자기 집 제사 지내고 이제 혼자 이제 올 시간대가 됐을 때였는데, 근데 동생이 엄마한테 솔직히 저희 집에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어른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거는 용돈이거든요. 근데 우리 매자가 또 어김없이 TV 선전어도 요새 중장창 많이 나오는 홍삼, 정관장 홍삼을 죄송합니다. 살이 들렸는데 물 좀 먹을게요. 홍삼하고 뭐 콜라겐 젤리 막 그걸 선물해 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말하다가 침이 목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날 어머님하고 집에 왔는데 애들이 오랜만에 또 저랑 또 밖에 한 바퀴 돌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먼저 혼자 보내드렸습니다. 왜냐면 어머니가 추석 전날 저녁 8시부터 다음날 그 제사 지낼 때까지 거의 10시간 넘게 주무시지 않고 그 제사상을 혼자 차리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피곤하시니까 제가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쌍둥이 조카들 손을 잡고 동네 한 바퀴를 좀 돌았어요. 그리고 아이들 들여보내고 집에 혼자 오는 길이었는데, 요즘 들어서 제가 이상하게 꽃을 자꾸 많이 보면서 멍 때리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윤호의 풍경 이러면서 하늘 멍 때리는 거에 대한 하늘 풍경 사진들을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날은 동생네 집에서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비가 올 것처럼 되게 끈적끈적한 날이었는데도 꽃이 참 예쁘게 폈더라고요. 그 놀이터, 동생네 집에서 나오는 그 동네 길목 쪽에 놀이터가 작게 있거든요. 그 화단에 그 나팔꽃이 되게 예쁘게 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꽃을 자꾸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장미꽃이나 꽃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행위들을 하십니까? 꽃을 꺾습니까? 아니면은 꽃을 바라만 보십니까? 예전엔 저도 어렸을 적에는 꽃을 많이 꺾었어요. 근데 꽃은 꺾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꽃은 바라볼 때, 그리고 그 냄새를 맡을 때가 진짜 향기롭고 또 향기로운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순간 멈칫해가지고 사진 한 방 봤고요. 그리고 꽃을 또 이렇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의 꽃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저의 사랑 말이죠. 그리고 아이고 하나가 더 있는데 어디 갔지? 아이고,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왔더니 아시죠 여러분? 제사 끝내놓고 동생네 집에 음식물들을 명절 음식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갔다 오는 와중이다 보니까 제사상 치우긴 치우고는 갔어요. 후다닥. 근데 아시죠? 어머님은 거의 코도 안 고시고 마치 숨죽은 듯이 주무시고 계셨고요. 이날 저는 무려 1시간여 동안을 거의 1시간 10분인가 20분 동안을 명절 제삿날에 남겨진 설거지 거리들을 진짜 하얗게 불태웠습니다. 진짜 여러분. 와, 산더미였습니다. 진짜 산더미. 이게 여기만 있는 것 같죠? 요 밑에 쪽에 커다란 양지기에 그 잡채 버무렸을 때 썼던 그 양념 베이스가 묻은, 그리고 갈비나 산적을 졸여졌었던 그릇들, 냄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다 설거지 하느라 와, 허리 나가는 줄 알았어요. 진짜 손이 이렇게 손목보다는 허리가 아팠어요. 허리가 꾸부정하게 해가지고 이제 설거지를 해야 되니까 말이죠. 진짜 여러분, 저 하얗게 불태웠습니다. 저 좀 멋있지 않나요? 그리고 이 번데기 먹었어야 되는데 요새 이날 떡을 진짜 제가 좀 많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그래서 이날 제가 알기로는 하식스? 요즘 하식스 더 킹? 그거를 한번 사와봤어요. 명절날 명절 음식 먹고 애들 조카네 집 가서 애들 조카들을 좀 놀아주고, 그리고 집에 오면은 멘탈이 털려있을 것 같아서 하식스를 먹었는데 한 10시간 넘게 확실히 오랜만에 에너지 드링크를 먹었더니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그리고 목욕을 하고, 그리고 저도 골아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날 이거는 추석 다음날입니다. 추석 다음날에 그 추석 전날 못 먹어봤던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과일 아닙니까? 그래서 추석날 제삿날 올라왔었던 배하고 사과를 하나씩 썰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말이죠. 여러분, 저 과일 잘 깎죠? 어머님한테 과일을 자랑스럽게 바쳤습니다. 이거 보십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밑끝까지 안 보여드려서 모르는데 진짜 한 번도 과일 껍질 안 끊기고 먹고 잘랐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과일 껍질 신공입니다. 정말 잘난 자랑을 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어머니께서 과일 맛있게 드셨습니다. 이날 확실히 배가 맛있었습니다. 신고배 같았습니다. 신고배. 물도 많고. 그리고 이 남은 껍질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버리시겠죠?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전날 명절 음식하고 남은 기름 찌듯이 들은 프라이팬에다가 물하고 식초 한두 방울, 그리고 이 과일 껍질을 넣고 팔팔 끓였습니다. 그리고 끓인 물을 한참 잠시 냅뒀다가 깨끗이 과일 껍질들로 이용해서 닦아내면요 여러분 잘 닦입니다. 특히 이 과일 껍질에는 산 성분이 있어가지고요 이 기름때 제거하는 데는 되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 되게 알뜰살뜰하지 않습니까? 저 이러면 좀 장가 가도 되겠는데 장가 갈 수는 있을까요? 이렇게 알뜰살뜰한데 말이죠. 여러분도 꼭 이렇게 해서 후라이팬 억지로 코팅 벗겨지게 뭐 수세미로 닦지 마시고요. 이렇게 과일 껍질들 잘 보관해 놓고 있다가 과일 껍질 넣고 물 끓여가지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좀 식혀놨다가, 그리고는 과일 껍질로 스물스물하게 밀어내시면은 말끔하고 깨끗하게 후라이팬을 닦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이었었죠? 추석 다음날 그날 뜬금없이 갑자기 비가 쏟아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누가 저희 집에서 벨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가봤더니 아니 그때 동생이 쌍둥이 조카 애들하고 유모차 타고 저희 동네로 온 거예요. 그 왜 왔나 싶었더니 집에 쌀이 떨어져서 나왔다가 비가 온다 그러면서 저희 집에 잠시 들렀습니다. 누군가는 조카들이 삼촌네 집에 오거나 삼촌이 조카들을 볼 때 조카들이 뭘 때려 부시고 우당탕탕하고 쿵쾅쿵쾅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 집 조카들은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이제 4살 됐거든요. 올해 10월 말일쯤 지나서 할아버지 제사 또 지나고 나면은 쌍둥이 조카들도 어느덧 5살이 될 텐데 뒷모습만 봐도 이렇게 싱숭싱숭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딱 찍었습니다. 근데 이 녀석들이 뭐라고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딱 불러봤더니 야, 삼촌이 사진 찍는다, 여기 좀 봐봐 하고 동생이 언지를 주니까 녀석들이 이제 카메라를 잘 보더라고요. 딱 봤더니 보이죠, 여러분? 마트 갔다가 빵빠레 아이스크림을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빵빠레 아이스크림 먹다가 저를 뒤돌아보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와, 귀엽더라고요. 아유, 그냥 귀여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매제하고 여동생이 왔으니까 그래도 뭘 먹여야 되잖아요. 손님 대접처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엄마 우리 식혜나 한 잔씩 드려요. 그래서 식혜를 어머니가 갖고 오시는 풍경이고요. 쌍둥이 조카 녀석들 여기에 무릎 꿇고 원래는 아빠다리 할 줄 몰라가지고 가르쳐 줬는데 잘 못하나봐요. 그래서 머리도 많이 자란 거죠. 솔직히 머리 좀 잘라야 되는데 이발소를 가자니 또 요새 코로나 때문에 이발소도 계속 못 가고 있는 상황에서 머리가 좀 부산스럽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오랜만에 저희 집에 왔는데 저희 집엔 솔직히 장난감이 없거든요. 제가 이쪽 방에 놓은 거랑 저쪽 방에 제 방 또 하나 있는 곳에 이제 건담 박스들밖에 없거든요. 장난감이라고 해봤자 예전에 외가댁에 제가 어렸을 적에 받았었던 이거 토미카라고 있어요. 자동차 옛날 오래된 그거 갖고 놀 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들이 좀 이날은 진짜 빵빠레만 먹고 갔습니다, 여러분. 빵빠레만. 그래도 매제가 또 추석날이라고 아마 어머님 얼굴 한번 뵙고 인사드리지 않겠냐고 해서 동생하고 같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또 아이들도 또 보고, 아마 돌아가신 아버지가 추석날 당일날하고 그 다다음 날에도 추석 명절철에는 조상님들이 집에 있다가 머물다 가신다고 그러잖아요. 이날 아마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렇지만은 아버지도 아마 쌍둥이 조카들 많이 큰 모습 이렇게 보고 가시진 않았나 싶은데요. 근데 이렇게 왔다가 다시 가주는 것만으로도 고맙죠. 아버지 추석 특집 오늘은 아버지께 식사 대접을 처음으로 제가 한 날입니다. 어머니도 식사 대접하는 제사상 차리느라 고생하셨고 저도 저 나름대로 아버지한테 제사상을 좀 허접했지만은 그래도 차려드렸답니다. 여러분의 추석은 어떠셨나요? 뭐 가족들과 오붓하고 알뜰살뜰하게 슬그럽게 잘 헤쳐나가셨나요? 저는 아버지를 위해서 많이 했다고 한다고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글쎄요, 잘했나 모르겠네요. 추석 전날부터 아버지를 위한,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음식 준비를 하고 또 아버지에게 잘 보이게 해서 꽃단장 할 겸 머리카락도 자르고 또 아버지와 함께 즐겨 먹었던 음식들을 바리바리 챙겨서 준비를 했고 말이죠. 어머님도 어머님 나름대로 참 고생 많이 하셨고 그 아들로서 뭐 딱히 뭐 해줄 만한 게 딱히 뭐 없더라고요. 어머니 고생하셨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밖에는 말이죠. 오랜만에 재래시장 등에도 가서 인적 많고 정감 많은 풍경도 가슴 깊이 담아오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도 확실히 코로나19라 하더라도 사람이 이렇게 많아도 그래도 사람 사는 맛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요즘 하루하루가 멀다 않고 동네 풍경이 마치 유령도시처럼 휑해가지고 좀 많이 심심텁텁했었는데 그래도 명절날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와 함께 명절 제사 음식도 차려보고 처음으로 어머니와 함께 공동 제사를 한 것 같은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직접 차리신 제사상에 비해서 저는 좀 허접하지 않은 뭐 그런 제사상 차림이었지만 그래도 아버지께서 백화수복도 드시고 또 제가 아버지께만 드렸던 특별한 진로 소주도 드시고 가셨겠죠. 참 행복한 명절날인 것 같습니다. 윤아의 추석 특집, 오늘은 아버지께 식사 대접을 한 엄마와 아들의 합동 제사상 차림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반가운 손님으로 쌍둥이 조카 녀석들도 왔다 갔고요. 아버지도 귀엽게 보고 가셨겠죠. 여러분 즐거운 추석 되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곁에 계신 어머님과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님이 곁에 계시다면 재롱 많이 피우시고 있을 때 잘하십시오. 진짜 그거는 옛말 그런 말 없습니다. 옆에 있을 때 곁에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잘하시고 더 불효하지 마시고 더 부모님을 더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더 살갑게 다가가는 아들이고 따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늦게나마 좀 아버지를 잃고 그걸 늦게나마 좀 깨달아서 아버지한테는 그렇게 많이 살갑게 못하지만 어머님한테만이라도 그래도 아버지한테 못했던 거 조금 더 많이 부모님한테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부모님께 식사 대접 조촐한 거라도 식사 대접 그리고 술 한잔이라도 함께 기울여 보시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 행복하십시오.